엄마는 새마을금고에서만 일하시다 은퇴하셨으니 요즘 투자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가상화폐로 대신 운용해 드릴게요. 아들아, 새마을금고에서 30년을 일했어도 투자는 정말 어렵더라. 어머님, 박순례 지점장님이셨다면서요? 그런 분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사시나요? 저희가 돈 굴리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래, 너희가 전문가니까 알아서 하렴. 어머니 퇴직금은 저희가 잘 불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요즘 코인과 주식으로 웃고 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아무도 모르게 슈퍼개미로 살아온 어느 어머니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뒤통수 치는 투자 행태를 지켜보며 마지막 반전을 준비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67세 박순애입니다. 30년간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다 은퇴한 평범한 노년입니다. 아니,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뿐이죠. 매일 아침 7시, 저는 여느 노인들처럼 동네 산책을 나섭니다. 등산복 차림에 하얀 운동화를 신고 때때로 이웃 정영숙 씨와 함께 걷기도 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노년의 은퇴자로 저를 봅니다. 하지만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켤 때면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27인치 듀얼 모니터에는 실시간 주가가 흐르고 제 손끝에서는 수십억 단위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박순례 지점장님, 퇴직하시고 뭐하고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저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산책하고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아요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제 진짜 모습은 20년 넘게 아무도 모르게 주식 투자로 수백억을 번 숨은 고수라는 거죠.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숨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코인으로 망해가는 아들 부부를 보며 어떤 마지막 반전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 요즘은 주식이 아니라 가상화폐예요. 이게 대세라니까요. 아들 민호가 제 방에 찾아온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죠. 평소라면 손주들과 눈사람을 만들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코인만 하면 대박이에요. 어머니 퇴직금은 얼마나 되세요? 차를 마시던 제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창구 직원 시절부터 수만 번도 더 만져본 돈이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위험한 투기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지금 새마을금고 저축이자가 얼마예요? 연 2%? 3%? 그걸로는 물가 상승도 못 따라가요.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가상화폐 수익률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70도 우상향 각도로 치솟은 빨간 선을 보며 제 심장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투자한 코인이에요.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300%나 됐어요. 아들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차트의 불안정한 변동성, 거래량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눈빛에 깃든 투기 심리까지. 민호야, 네, 어머니? 그 돈 대출 받은 거지? 순간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는 듯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에이, 무슨? 그냥 제 돈으로 투자한 거예요. 통장에 찍힌 대출이자 문자 방금 또 왔더구나. 식탁 위에 놓인 민호의 휴대폰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은행 대출이자 출금 문자가 또렷이 보였죠. 30년 금융기관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마을금고에서만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투자해요. 저는 전문가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장바구니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짙었고 손목에는 처음 보는 명품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돈 불려드릴게요. 제가 요즘 주식 투자 유튜버들 영상 많이 봤거든요. 미영이의 장바구니에서 명품 쇼핑백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태그도 떼지 않은 옷이 몇 벌 보였고 카드 영수증도 함께 흘러나왔죠. 어머님, 요즘은 누구나 투자해요. 새마을금고처럼 그렇게 보수적으로 살면 못 써요. 그래도 며느라, 어머님은 늘 그러시네요. 돈을 움켜쥐고만 계시고. 며느리의 말에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제 책상 서랍 속에는 방금도 수십억 거래가 이루어진 증권계좌 내역이 있었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어차피 그 돈 다 저희 거 될 텐데. 민호야, 아, 죄송해요. 불경한 말이 나오려는 걸 며느리가 얼른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의 본심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차가운 겨울바람이 창문을 때렸고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위험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부부의 생활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손주 서연이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또 고함을 치고 계세요. 16살 서연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코인 차트를 보며 뭐라 중얼거리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버틸 거야. 반등할 거야.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라고. 책상 위에는 커피잔이 몇 개씩 쌓여 있었고 민호의 얼굴은 파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때 대기업 과장이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검은 눈꺼풀만 깊어져 갔습니다. 여보, 또 대출 받은 거예요? 카드값도 못 갚고 있는데. 시끄러워. 이번에는 꼭 대박 날 거라고. 엄마가 돈 좀 풀어주시면. 아침 식사 시간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메고 출근했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새 것이었죠. 어머님, 이거 다 중고로 산 거예요. 절약하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하지만 제 눈을 속일 순 없었습니다. 가방에 택을 떼지 않은 것도 보였고 며느리의 손톱에는 새로 받은 네일아트가 반짝였습니다. 홈쇼핑 배송 박스들은 매일같이 쌓여갔죠. 민호 씨, 카드사에서 또 연체 통지가 왔어요. 내가 해결할 거야. 엄마만 도와주시면. 어느 날은 민호가 술에 취해 찾아왔습니다. 새벽 3시였죠.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코인이 바닥이에요. 지금이 기회라고요. 민호야, 엄마는 맨날 그렇게 구두쇠처럼 사시다가 그 돈 다 어디다 쓰실 건데요.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보다 더 진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이자를 독촉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30년 전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본 한 아저씨가 떠올랐습니다. 도박 빚으로 집을 날린 그분도 그때 똑같은 눈빛을 했었죠. 엄마, 이제 어떡하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들을 끌어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이대로 두면 우리 아들은 영영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민호야, 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얼마 안 돼.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거짓말 마세요. 어머니가 강남에 건물이 있다면서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제 비밀을. 어떻게? 어머님이 강남에 빌딩이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습니다. 제 손에 들린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어머니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은행원 친구한테 제가 다 알아봤어요. 아들 민호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술 기운이 확 달아난 듯했죠.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그동안 재산을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손주 서연이가 불안한 얼굴로 방문 틈새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말씀 좀 해보세요. 우리 보고 구두쇠처럼 산다고 그러시더니 알고 보니 몰래 부자셨던 거예요? 며느리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제가 얼마나 허리 굽혀 어머님 모시고 살았습니까? 알고 보니 엄청난. 며느라, 그게 아니라. 엄마, 전 지금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알고 보니 강남 건물주? 민호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탁자 위에 찻잔들이 흔들렸고 뜨거운 차가 조금 넘쳐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 투자한다고 그렇게 구박하시더니 어머니는 몰래 부동산 투자하고 계셨던 거예요? 순간 제 머릿속에 지난 2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주식 차트를 연구하고 밤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던 시간들. 아무도 모르게 꾸준히 투자해온 그 모든 날들. 사실은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민호가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니 명의로 된 제주도 땅도 찾았어요. 이것도 거짓이라고 하실 건가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하셨죠? 근데 이런 재산들은 뭡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눈물이 뒤섞인 듯한 목소리였죠. 적어도 엄마는 우리를 이렇게 속이지 않으실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며느리의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제가 다 알아봤어요. VIP 증권 계좌도 있으시죠?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0년간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새벽에
이런 식으로 밝혀지다니. 그동안 우리 둘 다 속이신 거네요? 이런 엄마가.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코인 투자로 망가진 그의 얼굴이 새벽 조명 아래 창백하게 빛났습니다. 아들아, 이건 다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요. 그럼 왜 이제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전 10억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탁자 위에 놓인 물잔이 민호의 손에 움켜쥐어졌다가 벽을 향해 던져졌습니다. 차가운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요. 진정하라고? 어머니가 우리 몰래 수백억대 자산을 만들었다는데? 그때 복도에서 조그만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서연이었습니다. 손주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확 바뀌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앉아라.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게 조심하며 말했습니다. 30년 새마을금고 생활이 준 위험이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모든 걸 말해주마. 평생을 감춰온 제 진짜 모습을 밝힐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수 가르쳐줘야 할 것 같았죠. 그래, 내 말이 맞다. 엄마가 숨겨온 비밀이 있어. 거실 불을 환하게 켜고 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20인치 모니터에 증권거래 프로그램이 켜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잘 봐라, 민호야.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자 실시간 차트가 펼쳐졌습니다. VIP 계좌에 찍혀있는 금액을 본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머님, 설마 이 모든 거래를?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20년간 거래한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너희 아빠 떠나시고 내가 처음 시작한 건 삼성전자 주식이었어. 그때가 IMF 직후였지. 스크롤을 내리자 과거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나면 나 혼자 남아서 재무제표를 공부했단다. 새마을금고에서 배운 회계 지식으로 좋은 기업을 고르는 법을 터득했지. 그럼 어머님이 그동안 그래, 내가 바로 숨은 개미 박술래야. 증권가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그 이름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 깨졌을 때 그때 산 삼성전자, 테슬라 상장 초기에 산 주식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다 엄마였어. 거래 내역을 하나씩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내가 코인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다? 민호야, 투자는 절대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야. 서랍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간 써온 투자일지였죠. 이건 엄마의 투자 분석 노트야. 매일 밤 기업 분석하고 산업 동향 연구하고 이렇게 공부한 기록이란다. 여기 봐라. 엄마가 처음 실패했던 기록이야. 2000년 벤처 주식으로 5천만 원을 잃었지. 낡은 공책의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빼곡한 필체 사이로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엄마는 밤새워 울면서 또 공부했어. 왜 실패했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한 달 내내 자책하고 반성했지.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의 핸드폰 화면에는 아직도 빨간색으로 떨어지는 코인 차트가 보였습니다. 내가 보여준 그 가상화폐 차트, 엄마가 보기엔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징후가 보여.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기 상품을 봐왔거든. 엄마, 며느리가 보여준 그 홈쇼핑 영수증. 카드값이 연체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사채로 이어지고 결국 가정이 파탄나? 내가 금고에서 그런 가정을 수도 없이 봐왔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명품백이 마치 뜨거운 것처럼 떨어졌죠. 근데 왜 이제야?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깨달았으면 했다, 아들아. 돈은 결코 한순간에 버는 게 아니야. 정직하게, 꾸준히, 그리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분석해야 하는 거야. 노트북 화면을 향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실시간 차트가 새로 고침되었죠. 봐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엄마는 투자하고 있어. 하지만 절대 무리하지 않아. 항상 예금의 절반은 그대로 두고 투자금의 30%는 현금으로 보유하지. 어머님, 저희가 너무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네, 할머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손주를 불렀습니다. 너한테만 말했지?
할머니가 매일 새벽에 공부하는 거.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마다 경제신문 스크랩 하시는 거. 제가 다 봤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있단다. 태블릿을 켜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민호의 대출 내역이 화면에 떴습니다. 엄마가 내 빚을 다 알고 있었어. 10억. 어제까지는 이자만 32%가 쌓였더구나. 어머니, 코인으로 망해가는 내 아들을 어떻게 구할까? 엄마는 매일 밤 고민했어.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봉투를 열자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대출금 상환 영수증이었습니다. 엄마가 어제 내 빚을 다 갚았다. 네? 이게 무슨? 하지만 조건이 있어.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민호 내가 다니던 회사에 보낸 이력서야. 내가 그만뒀던 그 회사. 엄마가 찾아가서 이야기했지. 내가 얼마나 성실했었는지, 이번 일을 어떻게 교훈 삼을 수 있는지.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출근하는 거야. 과장으로는 못 돌아가지만 대리로 새로 시작할 수 있대. 엄마, 저는 미영아, 네, 어머님. 내 카드값도 엄마가 다 정리했어. 대신 장바구니에서 흘러나온 명품 쇼핑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그만. 대신 엄마가 재무 설계를 가르쳐 줄게. 매달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할지. 어머님. 죄송해요. 새벽빛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서연이의 얼굴에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이제 내 진짜 선물을 보여주마. VIP 증권 계좌 화면을 다시 한번 켰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계좌를 열었죠. 이건 그래, 내 이름으로 된 계좌야. 엄마가 20년 동안 너희 몰래 불려온 거란다. 민호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는 50억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대학 갈 때까지 엄마가 관리해 줄게. 그동안 너는 회사 다니면서 투자 공부를 해. 주식은 절대 서두르면 안 돼. 코인처럼 한탕을 노리면 더더욱 안 되는 거고. 엄마, 미영아, 너도 계좌 하나 있다. 똑같이 50억. 대신 홈쇼핑 그만하고 엄마랑 같이 경제 공부 시작하자.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네, 할머니. 너는 이리 와봐. 서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너만 알고 있었지? 할머니가 이런 사람인 거. 네. 할머니가 매일 새벽에 공부하시는 거 봤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우리 손녀, 너는 이미 주식 공부 시작했잖니?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서연이의 스마트폰에는 이미 모의투자 앱이 깔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기업 분석을 하며 채워놓은 공책도 있었죠. 자,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돈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평생 공부하고 분석하고 기다리는 거지. 탁자 위에는 제 투자 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기록들. 이제부터 매주 토요일 우리 가족 투자 공부 시작이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의 얼굴에 밝은 빛이 돌았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경제신문을 읽고 밤 10시면 투자일지를 쓰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연이와 함께 기업 분석을 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죠. 민호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야근이 끝나고 집에 오면 제 투자일지를 훔쳐보곤 합니다. 며느리도 홈쇼핑 대신 경제 강의를 듣기 시작했고요. 돈이란 결코 한순간의 투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꾸준한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하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대박을 꿈꾸며 위험한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시작해 수백억 자산가가 되기까지 제가 걸어온 30년의 시간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토요일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투자 공부 시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따뜻한 금융교육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점장까지 하시던 분을 제가 이렇게 홀로 두실 순 없죠.
이제부터 제가 모시겠습니다. 고급 요양병원 브로셔가 살짝 보이는 며느리의 가방. 미경아, 너무 고마워. 하지만 난 괜찮아. 말끝을 흐리며 힘겹게 숨을 고르시는 어머님.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알아서 할게요. 창밖으로 비치는 그림자처럼 어두운 며느리의 미소. 하은아, 할미가 널 믿는 건 이유가 있어. 손녀의 손을 꼭 붙잡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 장모님, 40년간 간호사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모으셨을까요? 사위의 날카로운 눈빛이 반짝입니다. 평생을 환자를 돌보다 이제는 환자가 된 전직 수간호사. 그리고 그녀를 돌보겠다며 나타난 며느리의 숨겨진 의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지 다음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